고 여기 넌 이현이잖아, 이현. 쌤 교복 이름 이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현 할게요. 닥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호가 두 개였어. 직선열에서 n 팩토리얼 배웠었지. 네. 자, n 팩토리얼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지? n을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n에다가 n-1 곱하고 n-2 계속 곱해서 1까지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지. 네. 중간에 자르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npr이거든. 네. n 퍼뮤테이션 r 쓸 때 n이랑 r은 p보다 작은 글씨로 아래 첨자로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리지랄로 쓰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맞았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B가 더 크잖아요. B가 더 커요 저거. 하라고 그냥. 이건 아니잖아, 그지? 저거 보세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npr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n 곱하기 n-1 곱하기 n-2는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요.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곱하는 걸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호의 뜻이 n 팩토리얼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 일렬로 나열해라. 일렬로 나열하라는 얘기는 순서대로 나열해라 같은 얘기죠. 네. 얘는요. n개 중에서 얼개를 뽑은 뒤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뽑은 후에 얼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 즉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거 뽑으라고 해요. N개 중 R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안 돼요. 그 틀린. 그래도 되는데 니네 기억하기 편하라고 일부러 뽑은 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오늘 n개 중에 r개를 뽑아라라는 기호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뭐 알아서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나요? 자, 그럼 오늘 불평불만이 자자하니 다음 시간에 다시 시험 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새로운 기호 하나 더 배울 거라고 그랬지? 그 세 개까지 딱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시험 보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쓰는 숙제는 없어요. 이거 싫어? 싫으면 너 200번. 이제 아니에요. 불만 없어요. 불만 없지? 네. 대신에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볼 거야. 이름, 글씨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 다 찾아서 확인할 거니까 직접 깨끗하게 써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름이 어디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시할게요. 너 씨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그래라 집에 가서 씨. 쌤, 저 금요일날 올 수 나올 수 있어요. 학교 축제 때문에 빠지지 마세요. 학교 축제 어차피 내시더라 끝나지 않을까? 네, 끝나고 뒷정리하고 뒤풀이 한다고 학원 빠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완전 진짜 복고풍이 뭐예요? 복고풍이 뭔지 오늘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오세요. 간짜장 어떡해요? 아무튼 짜장이. 쌤, 저 비수 알아냈어요. 알아냈어요, 비수. 뭐예요? 비석의 머리 부분입니다. 비석의 머리. 비석 뒤에 머리 숫자를 써서 비석의 머리 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비석의 머리. 잘했어요. 비수를 마음의 비수를 꽂는다며요. 비석의 머리를 꽂아버리겠다는 얘기죠. 마음의 비수와 꽂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비석과 꽂힌다. 마음의 비석의 머리 부분을 꽂아버리겠다고요. 아픈가 보죠. 야, 돌이 꽂히는데 안 아프겠냐? 졸라 아프겠지? 왜 하필 근데 비석이 가요? 뭔가 상징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숙제.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죽은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쭉 풀면서 자, 잘 들어야 돼. 문제 풀면서 오늘은 쭉 설명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따로 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풀어보고 해야 되거든요. 말을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경화의 스파트 판결 들어가기 전에 있지. 경화의 스파트에서는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이 무조건 문제 잘 풀게 돼 있어.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를 문제를 싹 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 풀어봐 하고 계속 줄 거거든. 그러면 싹 풀어봐. 알겠죠? 그리고 나서 숙제로 오늘 필수 예제랑 유제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겠죠? 그거 무시하고 숙제를 한 번 더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숙제는 어디다 하면 되겠어요?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오늘 수업 시간에 책에다 다 풀 거고 노트에다가 숙제를 한 번씩 더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도 써요. 아니요. 번호만 쓰시면 되겠죠. 그냥 번호랑 답만 써요. 이거 만약에 풀이경 당연히 써야죠. 주제 3번이면 주제 3 이렇게 써도 뭐라고 쓰죠?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첫 번째 유형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람을 한 줄로 세우기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자, 이 한 줄로 세우기는요, 말만 이렇게 번드름하게 써져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요 되게 쉬운 내용이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건 봐보세요. 필수 예제 2번이에요.
자, 필수 2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A와 B와 C, D, E를 뭐 하래요? 사람을 한 줄로 세우라 그랬죠. 한 줄로 세워라.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 하면은 말의 통일을 지금부터 시키면서 의미를 일치화시켜 본 거거든요. 결국에 A, B, C, D, E는 서로 다른 5개지. 즉 다시 말하면 5개를 모아라는 얘기예요. 한 줄로 세워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걸 계산하기 위한 식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팩토리얼로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은 직접 하셔야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120.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워?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유제 3번하고 유제 4번하고 유제 5번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유제 3번 눈으로 그냥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서를 한 권씩 책꽂이에 나란히 꽂는다 그랬죠.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볼래요? 책꽂이에 나란히 꽂을 때 무슨 뜻이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제 3번은 우리가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4팩토리얼 되는 거지? 얼마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다? 24. 그렇죠.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유제 4번까지 그냥 몰아쳐 봅시다. 자, 유제 4번 문제를 지금 봤더니 서로 다른 종류의 선물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골라 민서와 가희에게 한 가지씩 줄 때 줄 수 있는 경우를 고르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 결국에 밑줄 하나 쳐봐. 5가지 중에 2가지를 골라 민서와 가희에게 한 가지씩 줄 때까지 밑줄. 쳤습니까? 밑줄 치라고 하면은 졸지 말고 앉아갖고 눈 크게 뜨고 밑줄 치세요. 또 구벅구벅 졸겠다. 또 좀 이따 저거 닥쳐. 확인됐습니까?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은 후에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래, 5 퍼뮤테이션 2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5 곱하기 4. 그래서 얼마다? 20. 그냥 이렇게 써버리고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좀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제 5번은 별표 하나 칠래요? 유제 5번은 별표. 이게 왜 별표냐면은 밑줄을 또 칠 거야. A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거기다 밑줄. 자, A를 맨 앞에 세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A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에서 A는 어디야? 맨 앞에 있는 거지. 무조건 맨 앞에여야 되지. 그러면 A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두세요. 뭐라고 적을 거냐? A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 X라고 써놔. A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결국 남은 건 누구야? B, C, D, E 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지? 그럼 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해라.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4팩토리얼.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버리죠? 얼마예요? 그래,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즉 지금 보면은 유제 문제들 보잖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4팩토리얼을 얘기했는데 다음 문제로 넘어오니까 뽑으라는 얘기가 섞이고 그 다음 문제 넘어오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애가 섞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살이 조금씩 붙지.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올 거야. 조금씩 변형되면서. 그럼 이 조금씩 변형되는 거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일치시켜놔야 문제 풀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로 넘어와서 이제 필수의 이제 3번 또 한번 보자고요. 자, 필수 3번. 여전히 한 줄로 세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야. 부모님, 오빠, 은비로 이루어진 가족이 나란히 서서 가족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웃하에 서서 가족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 필수 3번부터 이제 이웃하는 경우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럼 이웃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이웃한다는 얘기는 뭐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모님은 엄마랑 아빠 두 분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 엄마랑 아빠랑 은지랑 그 다음에 동생이냐? 은비랑 오빠야? 아, 이름도 이씨. 은비랑 오빠 이렇게 해서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서 그냥 아 이거 4팩토리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섞여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될 거냐면요.
이 두 분이 무조건 붙어 계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웃하는 애들은 한 명으로 취급하세요. 한 명으로 취급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웃하여라고 돼 있는 데다 밑줄 치시고요. 한 명으로 취급, 한 명 취급이라고 써놓고 별표 하나 쳐두세요. 앞으로 이웃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해석해라?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걸로 해석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이웃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한 명으로 취급해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럼 결국 몇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아. 하나, 둘, 세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 3팩토리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왜냐? 엄마랑 아빠가 이웃해서 쓰긴 하지만 엄마 아빠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 아빠 엄마 순서로 쓰면 또 다른 얘기가 돼버리지? 즉 다시 말하면 이웃하는 경우로 묶어놨을 때 이 안에서 다시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일렬로 나열하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일렬로 나누는 거 엄마 아빠 두 명을 일렬로 세우라는 얘기지? 뭐가 돼요? 2팩토리얼.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을 다 하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3팩토리얼이지? 거기다 2 곱하기 1이 2팩토리얼이지? 계산해서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자 여기서 문제 응용. 지금부터 잘 봐. A, B, C, D, E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 다섯 사람이 있어. 이때 얘네 셋이 이웃해서 쓸 거야. 그랬을 때 나열하는 가지수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으로 써보자. 이웃하니까 한 명 취급하지? 몇 명으로 바뀐 거야? 3팩토리얼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이 세 명이 나열되는 경우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를 곱해주라고 그랬지? 뭐가 됩니까? 다시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유제 6번 문제 보세요. 국영수 사 그것은 4권이죠? 국어와 사회가 이웃해야 되지? 그럼 두 개를 한 명으로 묶으란 얘기지? 그러면 유제 6번의 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일단 일렬로 나누는 3팩토리얼 그리고 국어랑 사회랑 자리를 바꿔야 되지? 즉 국어 사회가 일렬로 나열되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야? 2팩토리얼. 그럼 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지. 12가지의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유제 7번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한 줄로 설 때 이번엔 남학생 3명이 이웃하는 거네? 그러면 몇 명을 일렬로 세우란 얘기로 바뀌는 거야?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남자 3명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지? 남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라는 얘기지? 뭐야? 3팩토리얼. 그럼 몇 가지입니까? 그래 36가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럼? 자 이번엔 자연수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 130쪽에 4번에 노란색으로 되는 자연수 만들기 이제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자연수 만들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자연수 만들기도 결국에는 뭐에 가까운 거냐면 저기 보이는 한 줄로 세우기 있지. 한 줄로 세우기랑 되게 비슷해. 문제 푸는 방법 자체가 되게 비슷해. 근데 조금 차이가 생겨.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부터 봐봐. 필수 유제 4번에 나와 있는 거 볼 거야. 필수 유제 4번.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1, 2, 3, 4, 5 다섯 장의 카드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라 그랬지. 첫 번째 뭐 하래요? 두 자리 만들라 그랬지. 두 자리 자연수.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라는 얘기는 생각을 해봐. 12랑 21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맞죠? 다시 말하면 두 장을 뽑아야 돼. 내가 쓸 카드 두 장을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결국에 두 자리 자연수라는 얘기랑 같은 의미는 또 뭐냐면요. 이게 됩니다. 두 장을 뽑은 후에 뭐가 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 기호로 판단이 되죠?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5장에서 2장을 뽑아서 순서로 나열해라. 5 퍼뮤테이션 2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4 해서 얼마? 20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확인됐나요? 그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세 자리 자연수 만들라고 그랬지? 그럼 세 자리 자연수 해석해봐. 어떻게 해석할 거야? 아니 지금처럼 말로 해석해보라고.
어떻게 돼야 돼? 세 장을 뽑은 후에 그렇지 뽑은 후에 순서대로 나열해라.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5 퍼뮤테이션 3.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얼마예요? 60이 되게 버리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안 되니?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유제 7, 8번을 보세요. 유제 8번. 유제 8번은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 1, 2, 3, 4의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를 찾으라 그랬어. 단순히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번엔 홀수인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유제 8번을 풀기 위해서 4장 중에 어차피 2장을 뽑는 거지. 그냥 바로 4장 중에 2장을 뽑아서 나열한다 해서 4P라고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 안에는 짝수도 포함이 될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할까 하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두 자리 자연수지?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자고. 기호를 쓰지 않고 두 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중에서 홀수가 되려면 이 1의 자리가 뭐여야 돼? 홀수여야 되지. 그럼 1, 2, 3수 중에 홀수는 누구랑 누구야? 1, 3.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카드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로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몇 종류입니까? 세 종류가 되겠죠. 왜요? 여기서 쓴 거 하나 빼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많이 아니니? 그럼 그냥 바로 이렇게 곱해서 몇 가지? 6가지도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즉 기호 자체로 바로바로 판단이 안 설 때는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라는 얘기야. 그럼 문제 풀기 편해지잖아.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 시험 볼 때 이걸로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전부 다 이걸로 푸는 거야. 저희는 저거 회의를 나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희 학교는 왜 그럴까요? 혁신학교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서술형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자고요 좀. 반만 나오면 재미없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 옆으로 넘어와서 필수 예제 5번 보이죠? 바로 밑에 필수 예제 5번 보여요 안 보여요? 별표 치세요. 그리고 옆에다 적어. 매우 어려움이라고. 자 4번 문제랑 5번 문제의 차이점 비교해봐. 무슨 차이야? 0도 있어요. 4번에는 0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5번에는 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 차이야. 즉 0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연수 만들라는 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왜냐? 여러분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거부터.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두 자리 자연수 만들려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대로는 바로 4장이 보이니까 4P라고 생각하고 바로 뽑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뽑으면 정답이 절대 안 나와. 왠 줄 알아? 앞에 글자 0이 되면 안 돼. 그렇지. 내가 만약에 0하고 1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1로 세웠는데 0하고 1이 딱 돼버리면 이게 두 자리 자연수야? 아니요. 한 자리 자연수잖아. 맞죠? 이런 경우들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4P로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계산이 통하지 않을 때는 뭐 하라고?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라고. 두 자리 필요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종류야? 0 빼고 3개지? 여기 올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3종류.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몇 종류? 똑같이 3종류지. 왜? 여기서 한 장 쓴 거 빼고 나머지 다 되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곱하기 해서 뭐일 거지? 9가지다라고 풀려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면서 모르겠지? 그럼 저 두 번째. 이번에는 몇 자리 자연수 만들래? 그럼 또 3자리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뭐 하는 얘기야? 첫 번째부터 또 따져.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종류? 여전히 3종류. 0 빼고 다 올 수 있으니까. 10의 자리는 3종류. 얘 빼고 다 올 수 있잖아. 정신 차려. 맞습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카드 1의 자리는요? 2종류겠죠. 앞에 거 빼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상식이다. 맞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럼 다시 곱하기 해서 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자 바로 밑에 유제 9번 문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직접 해봐. 두 자리 중에 짝수의 개수를 찾으러 가서 짝수. 절로 어렵겠다. 두 자리 중에 짝수.
내가 예상컨대 이거 정답을 16가지라고 쓰는 인간들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아 영각 영국이구나. 얘들아 쉽잖아 빨리. 쉽다고? 9가지, 12가지 써볼까? 현, 구, 그 다음에 준, 현일, 연, 12가지, 그 다음에 준, 6가지, 다시 계산. 그 다음에 성, 아 지난 시간 몇 가지, 일단 영어 저거 준 이거 누구예요? 하나 둘 성준이, 준현이, 끝글자만 땄어. 12가지 나왔어요. 12가지, 아 저도요. 네, 12가지, 왠지 알았어요. 현상이, 빨리 해. 야, 오늘 이거 정답 다 맞추면 음료수 사드릴게요. 야 12회 다수결 몰라 다수결. 대신에 다 못 맞, 다수결이 멍청한. 대신에 못 맞추면 하나이라도 맞추면이야 아니면 현석 개별. 개별이요? 아 현사 나랑 해서. 한 명이라도 맞추면 음료수 사드릴게요. 일단 저희 다 틀렸어요 지금. 그리고 다 못 맞추면 페널티를 되게 세게 주고 있잖아. 정답 100번 쓰고. 꺼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야야야 90, 10씩 할래? 아니 근데 숙제. 지금 어디가 없어. 못 맞추면 숙제 30문제 추가. 아 제발 현성아. 30분째 추가가 나와도 상관없겠네. 경우의 수 이거 30문제 추가. 자, 현상이 몇 개? 성이 위에다 운명이 달렸다. 문제는 뭐예요? 12개?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 알아? 네 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지금 뭐 하래? 짝수 만들려고 그랬지? 네. 여러분들이 지금 12개로 찾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두 자리 만들었을 거 아니야? 네.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종류? 여기부터 찾았어? 여기부터 찾았어? 우리 조세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 몇 종류? 네. 세 세 종류. 세 종류? 네. 왜 세 종류? 0, 2, 4.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0 빼고 다요. 0 빼고 다. 그럼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해서 12가지 찾은 거야? 맞아? 네. 자, 지금부터 잘 봐. 여기에 허점이 하나 있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2 뽑았어. 그럼 2 빼고 아무거나 와도 되지. 여기 0 오면 어떡해? 저 9가지. 이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맞겠죠? 니네 말한 대로 했잖아. 여기 만약에 4가 되면 여기 2가 되면 문제 없잖아. 근데 0 빼고 다르매. 여기 올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4종류가 되는 거 아니야. 3종류. 알았어. 9가지.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돼, 안 돼? 안 돼.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럼 어디서 생각을 바꿔야 되냐? 지금 이 0이라는 존재가 되게 거슬린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만든 거 봐봐. 두 자리 만들었을 때 여기에 0이 오잖아? 니네 말한 게 맞아. 여기에 0만 올 수 있으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4종류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2 같은 게 와버리게 되면 여기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1의 자리가 뭐일 때? 0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가 0이 아닐 때. 이 상태에서 짝수를 만드는 거야. 그럼 1의 자리가 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무조건 0으로 고정이지. 한 가지 올 수 있는 거지. 여기 올 수 있는 카드는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4가지. 그래서 4가지. 맞습니까? 그 다음 다시 1의 자리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랑 누구야? 2랑 4밖에 못 오지.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애는 2, 4 중에 하나 빼야 되지? 0 하나 빼야 되지?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이 4가지거나 6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4 더하기 6이다 해서 10가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야. 내가 90, 10을 12 하는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이해되죠? 어디서 이해 안 돼요? 저좀 쓸게요. 저거 1의 자리가 0이 아닐 때가 이해가 안 돼요. 1의 자리가 0이 아니야. 문제에서 짝수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럼 0 빼고 나올 수 있는 짝수 누구 있어? 2랑 4잖아.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2 아니면 4에서 두 종류. 맞아요? 그러면 숫자 5개 중에 1의 자리 숫자 하나 빠졌지. 4개 남았지. 근데 맨 앞에 0이 오면 돼, 안 돼? 0도 빼야 되잖아. 몇 개 남아? 3가지 남잖아. 그러니까 3가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다 틀렸네. 추가요. 자,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 두 가지 유형은 잘 기억해놔. 0 들어가는 경우들. 골 때린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지하면 뭐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제 추가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여기서 더 문제 또 추가된다 하면은 없는 뒤풀이도 만들었네. 세 번째 이제 대표 뽑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대표 뽑기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 마찬가지로 대표 뽑기는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학교에서 대표를 뽑는다고 하잖아. 이런 경우 뽑는 경우 있다. 반장하고 부반장 뽑는 경우 있지. 그럼 반장하고 부반장은 뭐야? 누가 더 높은 직책이야? 반장이 더 높은 직책이죠. 즉 직책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경우.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런 것도 있죠. 학급 임원을 뽑는다. 그럼 학급 임원들끼리는 직책이 낮아요? 높낮이가 있어요? 아니면 동급이에요? 동급이죠.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직책이 정해져 있는 경우랑 직책에 높낮이가 있는 거야. 높낮이가 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책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반장이나 부반장을 뽑는 경우. 이게 직책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야. 반장 부반장을 뽑아라 할 때. 오케이? 그럼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뭐냐? 그냥 빵 셔틀 뽑아라 이런 거. 지들끼리 무슨 높낮이를 따지고 있어. 맞아요? 이런 경우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 지금 몇 명이야? 5명이지. 5명 중에 반장하고 부반장 뽑을 거야. 몇 명 뽑으란 얘기야? 2명. 먼저 뽑힌 사람이 반장이야. 그러면 뽑는 순서에 따라 반장과 부반장이 결정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직책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NPR이야. N 퍼뮤테이션 R. 뽑은 다음에 2명 뽑아놓고 먼저 뽑히냐 나중에 뽑히냐에 따라서 직책을 정해줄 거니까 순서대로 나열이랑 같은 얘기 되는 거잖아. 근데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뭐야? 뽑기만 하면 걔네는 다 빵 셔틀이라는 얘기잖아. 먼저 뽑혔다고 뭐 대우해줘? 아니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호가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게 되느냐? NCR이라고 부르는 기호. 그리고 이 C라는 기호는 우리가 앞으로 콤비네이션이라고 읽게 됩니다. 콤비네이션 피자 맛있는. 그래, 매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콤비네이션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콤비네이션 피자가 떠오르죠. N 콤비네이션 R. 그랬을 때 이 기호를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N명 중에서 그냥 R명을 뽑아라 라는 것으로 끝입니다.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뽑기만. N 퍼뮤테이션 R을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네 콤비네이션은 뽑기만. 하면 그냥 다 빠져들어요. 뽑기만 하면 끝. 그래서 새로운 기호가 하나 더 생겨난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이 기호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르는 기호예요. 위에서 얘네들은 순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거는 조합이라고 부르는 기호인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N명 중에 R명을 뽑기 하는 거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이거 계산법이 겁나 복잡해.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NPR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NPR 퍼뮤테이션 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이게 콤비네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걸. N 곱하기 N 빼기 그런 것만 더 쓰시면 안 돼요. 이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나열해서 원래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이걸로만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그럼 만약 식으로 식이 아니라 그 문제로 그다음 어떻게? N 빼기 R.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N 빼기 R 아니에요? 아이 무슨 MPR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줄 거니까 보세요. 자 A, B, C, D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어요. 여기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장, 부반장, 학급 서기 뽑을 거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반장, 부반장, 서기 뽑을 거야. N 퍼뮤테이션 그러면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써버리면 되지?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빵 셔틀 3명 뽑을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오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그렇지. 5 콤비네이션 3. 그러면 내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지.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쓰라 그랬지? 5p3을 뒤에는 r 팩토리얼이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누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나열해봐. 그럼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이거를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2 돼서 얼마 돼요? 10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직책이 없이 뽑는 경우들은 전부 다 뭐다? 콤비네이션이다. 확인되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바로 여러분들 필수 예제 6번을 보세요. 필수 예제 6번이 딱 여기 보이는 요거야. A, B, C, D 5명 준비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필수 6번. 그러면 5명 중에서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회장과 부회장 2명 뽑고 1명 뽑으라 그랬지.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지. 그럼 우리 식으로 뭐라고 쓰면 돼? 5P2라고 쓰면 되지. 그럼 뭐야? 5 곱하기 4를 해서 20이다. 직책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표 2명이죠. 대표 2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5 콤비네이션 2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5 곱하기 4를 한 거를 2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10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자 거기다 밑줄 쳐보자. A가 포함되지 않는다. A가 포함되지 않는 대표 2명.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야? A는 탈락이란 얘기지? 그러면 A 빼고 남은 것 중에 2를 뽑으란 얘기지? 뭐라고 쓰면 돼요? 4 콤비네이션 2라고 쓰면 되지?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얼마예요? 6. 뭘 아니야? 맞잖아. 뭐 아니라 그래. 자, 그럼 네 번째 이번에는 A가 포함된 대표 3명이지?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무조건 A는 포함돼 있어야 되지. 다시 말하면 A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A를 뺀 대표 2명을 뽑아내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A는 무조건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4 콤비네이션 2. 그럼 계산하는 방법 성준아 불러. 뭐야? 4 곱하기 3 4C2가 뭐냐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그러니까 2분의 4 곱하기 3이에요. 아, 혈압 올라. 이랑 똑같잖아요. 누가 몰라? 자, 보세요. 집중해. 이거 나왔을 때 콤비네이션 쓰지 않고 그냥 계산하는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대표 2명이지? 몇 자리 필요해? 2자리 필요하지?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종류? 바보야? 4종류지? 4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은 3종류지? 곱하지?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대표니까 같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다 해서 2로 나눠버리는 거라고.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필수 예제 유제 10번 보여요? 안 보여요? 서로 다른 박물관 6가지 중에서 2곳을 골라 체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체험 활동을 한 박물관을 고르는 경우 찾으라 그랬지?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박물관을 2개를 뽑기만 하면 될까?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해야 될까? 순서대로 나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차피 방문할 거잖아. 먼저 방문한 건 나중에 방문한 건 똑같이 방문한 건 똑같지? 그러면 결국에 뭐야? 6개 중에 2개를 뽑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6시 2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예요? 15가지. 맞습니까? 이렇게 끝.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유제 11번. 이번에는 뭐 하라고 시켰어? 5명이서 서로 빠짐없이 악수를 해야 되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5명이 모두 악수를 한다. 그러면 니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응용이야. 생각을 잘해봐. 악수하려면 몇 명이서 악수해야 돼? 한 명이 그러니까 2명
명씩 두 쌍씩 악수를 하지. 그렇지. 두 명, 이 그지 같은 인간들 단위를 전혀 몰라. 두 쌍이 악수. 두 쌍이면 네 명이야, 이 새끼야. 한 쌍 한 쌍이 나쁘니까 두 쌍. 한 쌍 한 쌍이면 무슨 한 명 한 명이겠지. 한 쌍 한 쌍이 아니라. 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던지고 있어. 악수를 할 때, 그러니까 두명 뽑아가지고 두 명씩. 아, 너 조용히 해. 아, 아, 지가 설명을 했는 게. 야, 3.5배 조용히 해, 너. 아, 시끄러워 죽겠어. 콤비네이션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5명이니까 2명이 필요하지, 악수하려면. 그럼 봐. 악수를 하려면 2명을 뽑아야 돼. 근데 내가 성준이한테 악수하자는 거랑 성준이가 나한테 악수하자는 거랑 똑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지? 똑같죠. 똑같지? 그 말인 즉슨 순서를 바꾸면 똑같은 거니까 바꿀 필요 있어, 없어? 다시 말하면 5명이 모두 악수한다. 5명 중에 뭐 하란 얘기야? 2명을 그래 뽑아.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일렬로 나열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헷갈리는구만 이거.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5 콤비네이션 2잖아. 그랬을 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는 거라고! 몇 가지? 이렇게. 뭐가 그렇게 헷갈린다는 얘기면은 네가 자꾸 떠드니까 그런 거야. 3.5배 이씨. 떠들지 마. 입 딱 다물고 있어. 알았어? 대답은 해야지.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 이 콤비네이션이라는 기호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봐봐. A, B, C, D가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해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A, B, C, D가 있어.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몇 자리가 필요해? 2명을 뽑을 거면 2자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종류 몇 종류? 4종류.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의 종류는 3종류지. 이걸 곱하면은 이게 바로 순서대로 나열한 12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봐. 4종류 중에 여기에 A가 뽑혔어. 그럼 남아있는 3종류 중에 여기에 B가 뽑혔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12가지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근데 처음에 B가 뽑히고 나중에 A가 뽑히는 경우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근데 이거 두 개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중복이네. 그럼 개수를 다 살 필요가 없겠지. 일일이 빼줄라니 힘들지. 그래서 각 케이스별로 봤더니 2가지씩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2자리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2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숫자 개수를 줄이는 거지. 중복되는 거 없앤다. 그러면 결국에 이 A, B, C, D 중에서 2명을 뽑아라 하는 거는 4 곱하기 3을 한 거를 뭐 해라? 2로 나누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3명을 뽑아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몇 자리가 필요해? 3자리.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종류? 그 다음은 2종류. 이렇게 곱하면 순서대로 나열한 게 되는 거지. 근데 처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오는 경우랑 A, C, B가 오는 경우랑 같아요, 달라요? 뽑기만 하는 거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이 경우랑 같다. 이 얘기는 A, B, C끼리 자리 바꾼 경우는 다 같다는 얘기잖아. A, B, C가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 A, B, C가 몇 종류야? 그러면 A, B, C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게 3종류야? 뭔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냐 지금. ABC가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지금부터 내 말 끊지 마. A, B, C가 순서대로 나열이야. 그럼 뭐야? A, B, C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가지수 뭐야? 어떻게 찾아? 내 말이 어렵냐? 이면서 어려워? 어려워? 처음에 몇 개를 잘 들어서 수업을 너무 들어가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그지 같은 새끼. 다시 봐. 지금부터 편하게 가지 마. 우리 안 되겠다. 다 하자. 4개 있어. 보이죠? 지금부터 3개 뽑을 거야. 뽑는 가지수 싹 다 불러. 뭐부터 출발이야?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ABC. 또 A, B, ABD. 그 다음요. ACD. 그 다음요. ACB